안녕하십니까. 울산저널에서 주관하는 선호다방 진행자 이선호입니다. 오늘은 정말 제가 되게 무서운 분을 모셨습니다. 제가 되게 약한 부분인데요. 이 최미선 씨라고 시민 인문학 활동가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네. 이 시민 인문학 활동가 이 영역이 어떤 건지 좀 간단히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제가 만든 이름인데요. 예. 시민인문 활동가. 사람들이 저의 정체에 대해서 궁금해 하더라고요. 뭐 하는 사람인가. 그래서 저의 정체성을 드러낼 단어를 찾다가 시민인문 활동가라는 명칭을 붙였는데요. 기존에 우리나라는 인문 활동이 주로 권위자 중심이었거든요. 학자나 교수나 저자. 그리고 시민들은 그 교육의 대상으로 여겨졌거든요. 그래서 계몽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따라가야 되는 그런 대상으로만 인식됐었는데 실제로 인문학을 삶에서 실천하고 녹이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은 시민들이거든요. 그러면 인문에 있어서도 시민이 주체가 되어서 책을 읽고 인문활동을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시민인문활동가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제로 전공을 하시지는 않고 지금 활동을 하시면서 나름대로 독특한 개인의 캐릭터를 갖고 계시는 거네요, 그죠? 네, 인문은 인간의 모든 활동이 인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전공이 저는 인문 전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울산으로 국한해 보면 지금 울산의 인문학계 지금 환경은 어느 정도고 지금 울산의 위치는 어느 정도에 있습니까? 이제 두 가지가 좀 모순된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는데요. 울산에는 종합대학이라고 할 만한 게 울산대학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울산대학교에서 인문대가 거의 무너졌어요. 교수진들도 지금 거의 절반 이상이 날라갔고가 맞나? 인문대학이 거의 교수가 절반이 날라갔거든요. 그 나머지 절반을 가지고 울산의 인문 환경을 조성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반면에 시민사회에서는 그 인문에 대한 열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예로 그 플라톤 아카데미에서 작년에 울산에 이제 인문 웨이브라는 그 활동을 몇 달에 걸쳐서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호응도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울산은 지속적으로 시민들이 자발적 인문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굉장히 부러워하는 측면들이 있어요. 다른 지역은 주로 도서관이나 어떤 관 위주로 시민 인문 활동이 이루어진다면 울산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인문 활동이 상당히 폭넓게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관에서도 많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 관과 민간이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야 이게 인문학이 또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러면 울산에는 대기업들도 상당히 많고 네. 또 행정도 다른 데보다는 그래도 재정 자립도도 좀 좋은 편이거든요, 울산은. 네. 그러면 행정과 민간, 특히 기업들과 이렇게 연대해서 좀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을까요? 저희가 바라는 게 바로 그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만 활동을 하다 보니 활동의 폭이 좁고 그다음에 우리만의 잔치가 되기 십상이거든요. 근데 이게 저변할 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인력과 자본의 도움이 절실한 건 사실입니다. 그나마 이제 SK그룹에서 만든 그 플라톤 아카데미의 도움을 받아서 인문 활동을 했던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저자의 책을 꾸준히 읽다가 그 저자가 궁금하다, 초청하고 싶다 이렇게 저희가 요청을 하면 초대를 해서 강연회를 열어주기도 하고
그전엔 다 저희 돈으로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여의치 않았던 측면도 있고 강의 장소라든지 뭐 그다음에 강의료를 드려야 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의 도움을 받았는데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울산 시민 전체가 이 활동들의 어떤 혜택을 받으려면 조금 더 조직적인 행정이 뒤에서 뒷받침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소망은 그거예요. 울산대학교에서 무너진 인문의 어떤 활동을 울산시에서 그걸 되살려보는 건 어떨까. 그래서 제 꿈은 울산에서 울산 인문 고전 학당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동네 떡볶이집을 들어갔는데 옆집 아줌마가 플라톤 얘기하고 이황 얘기하고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보고 싶습니다. 그럼 혹시 한국에 네. 좀 선진화된 도시나 네. 뭐 이런 곳이 소개해 줄 만한 곳이 좀 있습니까? 제가 한 3년 전쯤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인문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때 코로나 직후여서 거의 시민 인문 활동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모임도 안 되고 그 모임을 다시 재개를 해도 모이지도 않고 그러다가 이제 한 곳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곳이 있는데 바로 광주광역시 동구입니다. 2018년도부터 이 구청장이 임택이라는 구청장이 취임을 하면서 이 도시를 인문도시로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인문학당을 개설하고 그곳에 물적, 인적 인프라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곳을 중심으로 지금 상당한 인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작년에는 그 독서 어떤 그 글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쓰는 글들을 모집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200여 명이 참여를 했다가 900여 명이 자발적으로 자기 글들을 내서 독서 활동을 기록하는 쾌거를 보였거든요. 그건 굉장한 쾌거거든요. 구에서. 이러한 그 광주의 동구의 사례를 비추어 보면 이거 다른 도시에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울산 같은 경우는 일단 목마름이 커요. 굉장히 목마름이 큰데 그 목마름을 해소할 곳이 없기 때문에 행정력만 조금 더 보충해 준다면 뒷받침해 준다면 훨씬 더 활활 타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단체장 할 때 왜 그때 좀 못 만났나 이런 좀 아쉬움이 드는데요. 네. 그 제가 그런 걸 좀 꿈꾸기 위해서 파주도 공무원들을 공무원들은 버스에 45인승에 가득 싣고 네. 파주도 가고 잘 돼 있다는 곳 또 열심히 잘하고 있다는 도시를 여러 번 갔거든요. 네. 거기 가서 또 그 유시민 작가를 만나서 공무원들하고 미팅도 해가면서 인문학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이러 왔는데 그러고 코로나가 터져버렸습니다. 네네. 저도 그게 대한 되게 아쉬움이 있고요. 그럼 혹시 지금 주장하고 계시는 울산에 정말 이런 운동을 좀 하고 싶고 하고 계시는 운동들이 있습니까? 일단 꾸준히 독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독서의 완성은 책을 읽고 토론하고 그것을 글로 쓰거나 아니면 뭐 사진으로 남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어떤 산출물을 내었을 때, 즉 자기 입으로 또는 자기 손으로 무언가를 결과물을 내었을 때 그 인문학 한 스텝이 완성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스텝들을 지수화시켜서 인문 지수 지수를 만들려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표를 만드는 지표를 거죠. 만들 수 인문학을 지표로 만들 수 있다. 그렇죠. 울산만의 인문 지수를 만드는 거죠. 그건 또 그래서 제가 좀 무식하거든요. 네. 이거를 지표로 만들어서 네. 울산이 이 정도의
인문학적으로 성장된 도시다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이 말씀이네, 그죠? 그렇죠. 이제 외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도 하지만 자기 스스로 채워나가는 프로그램이기도 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주장하고 있는 운동이 이제 해움 100이라는 인문 지수거든요. 그러니까 100이 기본이에요. 이때 100은 진짜 100 100일 수도 있고 피드백할 때 100일 수도 있고 어쨌든 다층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즉 인문지수 1은 책을 읽고 토론하고 글을 하나 남겼을 때 인문지수 1이 되거든요. 이걸 쌓아나가는 거죠. 그래서 인문지수 20이 되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상응으로 그동안 모았던 자료를 자료집을 내준다든지, 그 다음에 인문지수 50이 되었을 때는 정말 정규 도서를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혜택과 함께 인문지수를 같이 한번 해보자는 거죠. 아, 어떤 사람이 목표를 갖고 이렇게 차근차근 쌓아 나가는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근데 이게 인문이라는 말을 대신에 음악 해운백, 뭐 영화 해운백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울산은 지역 작가들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역 작가의 어떤 전시회를 가서 지역 작가와 대화를 하고 거기에 대한 후기를 남긴다든지 사진자를 남긴다든지 이러면 또 미술 해움 100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확장성 있는 거죠. 인문이라는 말 대신에 다른 거를 붙인다고 한다면. 그래서 울산만의 어떤 문화 지수를 만들 수 있는 지표로서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제가 그 주장을 지금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다행히 이제 한 곳에서 한 기업이 그걸 받아서 해보겠다라고 나서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 그게 잘 됐으면 좋겠고요. 네, 대한민국의 사실 꿈이 얼마 전에 이루어졌잖아요. 노벨 문학상 한강이 그렇죠. 노벨 문학상을 받으면서 네, 이게 지금 인문학적으로 이 학생들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많은 관심들이 좀 높아졌습니까? 시민들의 관심들도 이 인문학에 대해서 많은 이 관심도가 성장했는지 이게 네.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최근에 놀라운 통계가 나왔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책을 많이 읽는 세대가 20대라고 합니다. 놀라셨죠? 아, 그렇습니까? 네. 그 20대들한테 책은 하나의 멋짐인 거예요. 그들한테는. 왜냐하면 누구나 다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어디 장소에 있으면 휴대폰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더 이상 그건 멋진 일이 아닌 거예요. 그들에게 멋진 거는 그 자리에서 책을 읽고 책을 나누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은 멋에 대해서 굉장히 감수가 예민하거든요. 남에게 보여주는 멋도 그렇지만 자신이 느껴지는 멋. 이 멋과 이 독서가 결합해서 이러한 현상을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인문 환경은 굉장히 저는 밝다라고 보고, 역사적으로 우리는 조선시대 500년이 그냥 500년이 아니고 철학의 나라였거든요. 네, 그렇죠. 조선은 500년을 지켜온 게 철학이 맞습니다. 네, 예. 그 철학의 DNA가 우리에게 면면이 흐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제 도덕적, 윤리적 감수가 좀 높은 편이잖아요. 그 역량이 그대로 저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문이나 철학의 어떤 감수나 지수, 그다음에 하고자 하는 욕구는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몇 년 전부터 주장하고 있었던 게 이거였어요. 우리나라 문화가 굉장히 세련됐다. 먼저 북치고 장구치고 연예인들이 먼저 진출하고, 그다음 문학이 나가고, 그다음에 철학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문학까지 나간 것 같아요. 이제 우리의 철학이 나갈 차례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철학자들 중에 그러한 외국에 나가서 경쟁력 있는 철학자가 있을까? 있을까요?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네. 그래서 그 작업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정말 깜짝 놀랐고요. 20대들이 지금 책을 많이 본다는 통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반가운 소식이고, 네. 뭐 영어책만 보고 전공 서적만 보는 줄 알았는데 네. 그게 아니라는 거 보고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네. 그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박노자 고려대 교수님의 책 당신들이 대한민국이란 그 책을 보면서 이런 걸 이야기가 나옵니다. 깜짝 놀란 게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그러니까 서울대학에서 제일 좋은 학과가 국어국문학과가 아닌 것 그게 놀랐고 그 다음이 철학이 무너져 있는 데 대해서 놀랐다. 네. 그 구절을 보면서 아 이게 지금 정말 한국의 미래가 좀 걱정된다 이런 구절을 읽은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그 활동가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네. 결코 한국이 지금 무너지고 있지는 않다 이런 말씀이네, 그죠? 네,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가 주장하는 거는 이제 젊은이들이 책을 읽어야 된다, 아이들한테 책을 읽혀야 된다, 쟤들한테 희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다 좋은 말이긴 한데 그 말을 하는 기성세대가 먼저 책을 읽고 그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인들의 인문학 활동 그것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성인들을 위한 학당을 만들어내는 것, 울산에서 무너진 인문 환경을 구축해야 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어떤 행정 수반이 되신다면 꼭 도와주십시오. 야, 돕는 게 아니고요. 야, 이거는 정말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 우리나라의 어른들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오는 그런 어떻든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제일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는 어떤 이 인문학적 성장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게 어떻게로 가면 제가 잘 모르는 영역이 많아서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이 활동을 하시다 보면 정말 에피소드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재밌는 에피소드 이런 게 생각나는 게 있으면 한 개 정도. 재밌는 에피소드요? 질문이 갑작스럽네. 잠시요. 재밌는 에피소드. 저희 이제 독서 클럽에 들어와서 이제 책을 읽다 보면 한 3개월 정도 경과하면 공통적으로 하는 소리가 있어요. 텔레비전에 드라마가 재미가 없대요. 책 읽는 게 재미있대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자기 언어로 표현하기 시작을 해요.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그러므로 인해서 자기 삶이 이제 객관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삶이 좀 재미있어진다.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가장 공통적인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러니까 하나의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책을 읽는 어른들이 어떻게 건강해지는가를 좀 주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책을 아직 두려워하시고 계시는 사람들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책을 잡고 읽고 토론하는데 참여를 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정말 시간만 많으면 많은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또 짧게 이 시간 관계상 좀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 제가 치과 치료를 받고 왔거든요. 좀 어눌합니다, 사실. 하여튼 되게 지금 불편하거든요. 네네. 마취가 안 풀렸어. 네. 그래서 하여튼 좋은 만남이었고요. 네. 끝으로 정말 울산 시민들에게 네. 짧게 한 말씀을 해주십시오. 지행일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을 일치하는 거죠. 지금부터 지행일치. 아는 걸 행할 수 있는 어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책이 좋다는 건 알잖아요. 책 읽읍시다. 예. 저 요즘 그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죠. 그래서 제가 갑자기 45년 전에 좀 읽었던 책을 요즘 끄집어냈고 읽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이 과연 왜 이랬을까?
그래서 그 자본론과 군주론을 두 개를 지금 보고 읽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지금 답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대한민국이 인문학적으로 많이 성장하고 또 울산도 더불어 그 인문학적 성장이 잘 이루어져서 멋진 울산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